엄마 시대가 자랑하는 고품격 뉴스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만 딱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귀한 브리핑입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박가영 아나운서님 나오실 때는 네. 너무 좀 빛이 많이 나신다고 해서 여기 조명을 좀 네. 약하게 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야지 이제 딱 그 화면에 어. 이 조리개 요런 쪽에 딱 맞는다고. 네. 딱 그 빛의 양이. 아, 역시 제작진 예. 여러분 센스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많나요? 전원 수용하시죠? 네, 전원 그럼요, 수용하시죠? 그럼요. 예. 예, 수용합니다. 저희는 다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다 네. 수용할 테니까. 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예,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네. 윤석열 씨 어제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엄정하게 혼을 내도 지금 모자른데 아주 안일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일단 윤석열 씨가 어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난 12일에 재구속이 됐잖아요. 그 예. 이후 열린 3번의 재판을 지금 모두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사유는 또다시 건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서 4시간 50분을 머물렀다. 이 점을 예. 좀 강조를 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3번이나 불출석을 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출석 거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지 뭐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구치소에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를 마치면 재판부가 결국에는 이제 아마 피고인 없이 걸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또 걸석 재판 많이 듣지만 저희가 또 익숙하진 않거든요.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석 재판이라는 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은 법정에 출정하도록 돼 있어. 출석하게 돼 있는데 네. 안 나오면 이제 걸석, 그러니까 빈 상태로 출석 안 한 상태에서 이 재판을 하는 거를 이제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전에 구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해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직위원 재판장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진단한다는데 이미 건강한 걸로 다 나왔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네, 구치소에서도 확인 한번 해줬고요. 특검을 예. 통해서. 예. 그리고 건강 자꾸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씨 건강합니다. 계단 올라갈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매일 접견하러 다니는데요. 접견실까지 걸어갑니다. 예. 그리고 밥 먹으러 또 돌아갑니다. 예. 밥 먹을 힘은 있고 예. 걸어올 힘은 있고 재판 나갈 힘은 없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가영 씨 이거 안 되죠. 아이 그럼요. 이거 건강한 거 우리 모두 정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예.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리고 아프다고 자꾸 그러면 예. 저도 아픕니다. 다 아파요 사람들. 아 그리고 참고 삽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금주를 좀 꽤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강 상태 간 수치 굉장히 좋아지셨을 그렇죠. 거거든요. 간이 싱싱해집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간 수치도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법원은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죠? 네, 법원이 윤석열 씨의 국무회의 직권 남용 혐의와 그리고 체포 저지 지시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25부가 아니라 35부에서 맡게 됐고요. 어허. 이에 따라 이제 윤석열 씨는 검찰이 기소한 기존의 내란 혐의와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성실하게 재판을 잘 받도록 우리가 또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를 했죠. 네, 이분도 피해갈 수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과 삼청동 총리 공관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는 지금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 5일에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논란이 될 걸 우려해서 이걸 다시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란 특검의 아주 최선 순위로 구속이 네. 유력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저희가 계속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이긴 한데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이 신분을 유지를 했고 또 파면된 이후에는 대선에 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 강제 수사를 피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4월에는 공수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각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특검은 이제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추가로 소환해서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인데 일단은 이제 혐의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또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사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뭐 도주 우려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범죄가 중대하면 중형이 나오겠죠. 그럼 중형이 나오면 도망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내라는 상당히 중요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도 구속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예.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그 전직 대통령실의 행정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지금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죠. 김건희 씨가 진짜 최종 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허. 문고리 3인방까지 이렇게 달고. 야. 그래서 이제 그제 문고리 3인방 중에 가장 먼저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예. 이제 오늘은 나머지 2명, 오전 10시에는 유경옥 전 행정관, 그리고 오후 5시에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유경옥 전 행정관은 지금 통일교에서 샤넬백이랑 다이아 목걸이 받았잖아요. 이 중에 샤넬백을 이제 웃돈을 더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온 사람이고요. 참 꼼꼼해요. 다 그러니까요. 바꿉니다. 네.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헛도로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지원 전 행정관은 이제 건진법사가 휴대전화에 건의 그리고 건의 2, 건의 야. 2라고 저장을 해두고 인사청탁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예. 이 전화의 실제 명의자, 아. 실제 좀 소유자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야, 근데 얼마나 연락을 하면서 김건희의 분신처럼 여겼으면은 네. 건희 2라고 그러니까요. 이름을 저장했을지 예, 건희 2, 3, 4, 5 다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 건희 2가 정전 행정관이 아니라 김건희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거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제 정정관 행정관이 계속 썼다면 퇴근하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검팀은 확보를 했습니다. 정정 행정관이 퇴근한 후에도 이 건희2 휴대전화가 서울 한남동 관저 부근에서 사용됐던 내용. 어머.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와. 하지만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건희2를 진짜 많이 밝혀야 되는 게 건진법사가 여기에 전화를 해서 뭐 문자를 계속하면서 수개월 동안 인사청탁을 계속했고 뭐 관련 불만도 드러냈고요. 또 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특정 인물을 추천을 하니까 실제로 건희2에서 그러면 이력서 보내보시죠. 이렇게 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건희 2가 정지원 전 행정관이 쓴 게 아니고 네. 김건희 폰인데 세컨 네. 폰인데 정전 행정관이 그냥 관리만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쵸. 그럴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죠. 예. 퇴근하고 계속 관저에 있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의심이 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김건희 관련 이슈는 싹 다 뿌리 뽑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한편 어제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배우자가 이제 출국 금지가 풀려야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제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는 23일 이틀 전이죠. 이때 특검 조사에 응했는데 이 당시에 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 둘 다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면 베트남에 자녀들이 있는데 케어할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부인을 출국 금지 조치를 좀 풀어주게 되면 좀 들어오겠다. 예, 그러면 김예성 씨가 들어오겠다라고 이런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려지는데 특검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정 씨의 출국 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렇죠. 지금 김 씨는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계속해서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김건희 쪽 사람들의 특징이 네. 윤석열 네.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네. 말이 많아요. 맞아요. 요거 해주세요. 찐감자 더 주세요. 뭐 맨날 이런 거 머리 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건희 건희 투 말이 여기도 많아요. 너무 많아. 3일 쉬게 해주세요. 6시에 퇴근합니다. 야,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요거 뭐 시술로 착각한 거 아니냐.
병원 문 닫는 걸로 오해했다. 그렇군요. 근데 수사하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참 김예성까지도 이렇게 요구 사항이 좀 많아가지고 특검이 딱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맞아요. 다들 어디 무슨 마실 나오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조사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사 특검입니다. 맞습니다. 엄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순직해병 특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또 이종호 씨. 여기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 공범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그저께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죠. 그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어제는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을 또 찾았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도 사실 말이 많죠. 말 많습니다. 뭐 변호사 휴가 갔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인물인데 이제 이종호 전 대표가 그제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는 이제 서초동의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도 어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날 방문은 정식 조사를 위한 출석은 아니었고 이제 압수를 반환 절차를 위해서 방문한 걸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이제 조만간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런 와중에 또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명현 특검팀이죠. 멋쟁 해병 단체방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을 또 했다고요? 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와 멋쟁해병 단체 대하방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숙사에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팀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이제 최상병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앞선 수사에서는 일반 휴대전화가 압수된 적은 있는데 비화폰은 또 처음이라서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뭐 수사의 속도를 잘 내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응원이 저희 엄마 시대에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쁜 유주님께서는 슈퍼챗을 보여주시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가영님 예쁘고 목소리도 정말 짱 오늘도 으짜라고 하시면서 네. 예, 응원의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진수킴님은 아침 브리핑은 박가영이다. 야. 규정 지었습니다. 예. 예, 규정하는 자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엄마 시대 딱 지배하고 계시고 네. 우리 브루슬리 님도 똑 부러지는 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노변일초님 아름다운 박가영 아나운서님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게 피곤해서 얼굴이 점점 부어오고 있는데 붓고 있어요. 예. 자꾸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부어도 예쁩니다. 부어도 예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조명을 좀 낮게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이현정님도 이거 읽어드려야겠네요. 신인규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계시니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도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이현정님.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웃고 가야죠. 잠시 웃을 일이 좀 있으니까 아침부터 큰 웃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분이 어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의 단절은 필수다. 그래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고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은 말을 하나 했는데 바로 이제 전환길식 입당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 당원의 경우 얼마든지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전 씨는 이미 정치인 반열에 들어섰다면서 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오락가락해요. 네. 뭐 오늘은 친윤이면 내일은 친한, 예. 또 내일 모레는 또 친윤. 예. 뭐 굉장히 그 정체성이 카멜레온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도 입장 정리가 안 되시는 게 아닌가. 마음 정리가 안 됐다. 그렇죠. 동시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선택해야 됩니다. 네, 노선 확실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이요. VIP 경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VIP 경로설이 아니죠. 경로가 일어났던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의 이제 번호로 알려진 800-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짓 보도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겠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저의 당대표 출마를 자꾸 방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 뚜껑 열립니까? 예, 저는 예. 당당해서 출마한 거다. 어. 이재명 당시 대표는 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다. 이런 당당하다. 식으로 또 공격을 했고 예. 민주당이 특검 조사 대상자라고 유난을 떠는데 민주당은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 네. 많이 웃으시게 될 거라고. 그렇죠. 아침부터 큰 웃음 주시네요. 우리 가영 씨가. 네. 예, 큰 웃음 주셨고. 한편 유력한 당권 주자. 이분 강력합니다. 네. 돌돌이. 네. 돌돌이 한동훈 전 대표. 의외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하루 출마하겠다고 했다. 하루 불출마하겠다고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흔들려 마음이. 그쵸. 예. 근데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불출마. 예, 그래서 이날 페이스북은 하지만 끊지 않죠. 어허. 그래서 기대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라면서 예.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 당을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서 전진을 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연대가 뭔가 이제 출마를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물밑에서 자기가 뭔가 모임 같은 연대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 어게인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애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럼요. 나르시시즘이 강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어게인이 아니라 동훈 어게인. 그쵸? 동훈 포에버. 예, 이렇게 잊히고 가는 싶지 거죠. 않은 분. 그렇죠. 계속해서 주목받고 싶은 영원히 분. 함께하는. 네. 예, 동훈 포에버로 그렇게 영어 쓰셨으니까 예. 제가 영어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구도가 좀 크게 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의 그런 바다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찬성 반대에 따라서 지금 찬탄파 그리고 반탄파로 나뉘어진 상황인데 반탄파가 지금 친윤계에 좀 지원을 받고 이게 주류이기 때문에 원래도 유리했던 상황인데 예. 어쨌든 찬탄파는 상대적으로 소수긴 하지만 그나마 제일 지분이 많았던 게 이제 친한계 한동훈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연대를 하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어허.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쪽은 좀 힘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우리가 이제 인지도는 높지만 예. 당내 지지세는 워낙 약하다는 평가가 많고 보시면 현역 의원 가운데 뭐 안철수계 이렇게 뽑히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안철수 의원은 친윤 쪽으로 갑니까? 친한으로 갑니까? 아까 주진우 의원도 저희가 카멜레온 비슷하다 했는데 네. 여기 안철수 의원 진단 좀 해주시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주말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다정해 보였거든요. 사진은. 며칠 전까지 김문수랑 가까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이렇게 약간 서로 연대 하나 했는데 또 불출마한 거 보고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얘기 못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예. 안철수 의원도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국민의힘 요즘 당 상황 보면 약간 연애 로맨틱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랑이 자꾸 움직여 이렇게. 짝대기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옛날에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짝이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막 그 짝대기 이렇게 네. 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하고 그랬다가 또 내일은 저러고 하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정치가 좀 너무 좀 스릴러, 호러 같은 이런 네.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재밌긴 합니다. 재미는 있죠. 원래 좀 배신도 하고 이래야 연애가 보는 맛은 있거든요. 그렇죠. 좀 네. 삭막한 정치 현실에 근데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연애를 자꾸 하시고 계셔가지고. 큰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태에 관련된 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제 박찬대 후보 강선우 후보자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제 그제였죠.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에 SNS에 힘들지만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이제 누군가는 꼭 해야 될 말이었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불가피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이게 사전 교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강 후보자가 사퇴를
사퇴를 발표할 줄은 본인은 전혀 몰랐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명심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좀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제 결단 요구와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 논란. 그러니까 이제 명심을 반영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명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명심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말씀하셨고요. 예.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냐가 이제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명분은 삼을 수 없다라면서 좀 잘라서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정청래 후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좀 온도차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정청래 후보자는 계속해서 이제 강선우 이제 예비 이제 곧 장관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라고 어허. 좀 따뜻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그리고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같은 결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네. 또 이렇게 밋밋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서로의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과정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예. 통상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한미 간의 2+2 통상 협의가 어제 갑자기 전격 취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을 하려고 인천공항 예. 귀빈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방미 일정이 취소가 된 겁니다. 어허. 이유는 이제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긴급한 일정이 그럼 뭐냐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연기 요청 메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미안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하자라고 제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양측이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관세 협상 시한이 상당히 임박한 상황에서 이게 좀 그렇죠. 외교 결례가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좀 트럼프 협상 방식으로 네. 대한민국 좀 길을 꺾고 들어가려는 전략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잘 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런 정부는 그럼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1일이 기한이다 보니까 상당히 진짜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 일정 자체는 취소가 되긴 했지만 지금 방미 일정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각각 예. 카운터파트와 지금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일에 출국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귀국을 했는데 예. 애초에 좀 조용히 가려고 해서 비공개로 가려고 하고 이제 가급적 조용히 방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워낙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긴급하게 좀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의 입장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면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네. 패밀리 포에버님 말 잘하는 신인규 똑 부러지는 박가영 믿고 보는 조합입니다라고 응원을 주셨고요. 요즘 이제 전력난인데 에너지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나오면은 제작비가 절감됩니다. 조명을 줄이기 때문에 전력을 덜 써요. 예, 믿고 보는 박가영, 절전 박가영 아이고. 빛으로 예, 그렇게 맞춰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품격 뉴스 브리핑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고요.